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보면은 감염인이라는 것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라는 것은 감염인 중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특유 임상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출제되더라도 문제를 맞추실 수 있고요. 지금 출제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그냥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걸 꼭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몇 시간 이내에 신고를 한다? 그렇죠. 중요하면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자, 24시간 이내에 진단을 24시간 이내에 진단, 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기한이 24시간입니다. 자, 감염인과 그 배우자, 성접촉자에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돼요. 숨기는 게 아니고 알려줘야 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되고, 가능하면 감염인 의사를 참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학술 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 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서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몇 시간 이내, 이것도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에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어디에?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그런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요. 보고받은 그 장들은 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최종은 질병관리청이겠죠?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를 봤을 때는 이 환자의 죽거나 아니면 환자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그랬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꼭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런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의 검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검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이 장들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항에 따른 검지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정기검진이나 수시검진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이런 증상에 감염되었거나 판단이 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디 해당이 되는지 볼게요. 감염인의 배우자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감염인과 이런 성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해당이 되겠고, 그 밖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예방을 위해서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체류자예요. 입국 전 1개월 이내예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음성 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를 보여주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몇 시간 이내에? 그렇죠. 72시간 이내에 우리가 검진을 받아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항을 보시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해서 검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익명 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가명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익명으로도 검진이 가능하다라는 사항을 꼭 교육을 해줘야 되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디에다 신고합니까? 그렇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고요.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익명 검진을 실시한 자는요, 우리가 검진 결과, 자,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 밝혀진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 그렇죠.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어떻게? 감염인의 성별이라던가 확인 진단, 일이라던가 검사물 번호, 검진 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나 명칭을 가지고 자, 신고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검진 대상자는 장기 체류자, 자,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장기 체류자가 해당이 되겠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음성 확인서는 각국의 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만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감염인의 보호,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료기관 등의 설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3조 보시면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예방관리, 그 감염인의 보호나 지원 또는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치료 권고 14조 내용을 보면은 질병관리청장인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자, 다음 각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자, 다른 전문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 내용이 들어가느냐? 자,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이에요.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주의 능력과 주의 환경 등을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또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 부양이나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여기 치료를 받거나 요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칙은 협조 의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예방 관리, 그 감염인의 보호나 지원, 그리고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요구를 받은 그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이제 정의 부분이나 여기에 어떠한 그런 테두리 안에 있는 감염병 같은 경우는 급급급 해서 알아두면 1급, 2급, 3급, 4급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검역법도 그와 관련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경우는 결핍 환자에 대한 그런 법률에서는 제가 집어드린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